있는 것 같아요. 즉 북한이 붕괴됐을 때 중국이 개입을 하는 것은 상수입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우리가 예상 가능한 뭐 몇 퍼센트 가능하다, 몇 퍼센트 가능하다가 아니라 제 기준에서는 100% 중국은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러시아군의 개입까지도 이제는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돈독해지는 게 불쾌하지 않을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북한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상황을 항상 원했고 지금까지 또 그래 왔던 적도 꽤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중국은 완벽하게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더 날이 가면 갈수록 중국의 어떤 그 통제에서 벗어나서 러시아 쪽으로 붙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에 친중 정권을 세워야 되는 걸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들의 국익인데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세력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도 이제 그것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지금 골머리를 앓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붕괴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나라들이 그 시나리오의 가능성에 넣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와 중국이 지금 약간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우리와 중국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상이몽이라는 단어까지 나왔는데요. 김일성 종합대학 나오고 베이징 대학에서 유학 중에 한국으로 기순한 친구 김금혁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한국에 많이 활동을 하죠. 그러나 그 수많은 친구들 중에서도 백미급에 해당하는 그런 전문가 같아서 제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한번 이 친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있으면. 자, 어쨌든 간에 그 방송에 앞서서 오랜만인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다루는 방송은 상당히 어려운 방송이고 왜 어렵냐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굳이 뭐 어려운 방송은 아니죠. 어떻게 정확히 더 얘기하면 저한테 그런 여유와 시간 막 이런 것들만 아니면 또는 직업상 막 제가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편하게만 발송할 수 있다면 어려운 방송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참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제가 2시간, 3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뭐 30분 이내에 끝내야 되는 방송의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도 아무나 다룰 수 없는 내용이고 예를 들면 단적으로 축구 관련해도 그렇죠. 최근 방송한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방송이 아니죠. 축구에 대한 어떤 깊이가 있어야 돼요. 축구를 정말 깊이 있게 알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박문성이 같은 그 주장에 그냥 휩쓸리게 돼요. 제가 아마 그동안 제가 그 전에 그 축구 관련해서 방송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뭐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조카 사례라든가 저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카 고등학교 2학년 때 메탄고에서 축구했다는 그 친구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정말 메탄고에서 그 정도 축구를 했으면 더군다나 미드필드 했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은 한 2-3명 정도는 제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 명은 제끼더라고. 잘하면 2명까지 제끼더라고. 그런데 반드시 뺏기더라고. 그리고 폼 자체가 자세 자체가 굉장히 버벅대요. 흔들려 엄청나게.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뭐 저랑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네가 골 넣어봐 하고 주니까 못 넣더라고 얘들을. 그런 경우도 있고 또한 그들은 이제 그래서 제가 솔직히 좀 한심해서 저는 근데 그 경험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뭐 일일이 어떻게 제가 말할 수가 없네. 그리고 여러분이 안 믿어주면 저도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그런데 저는 100% 팩트거든요. 가슴 아프게도 100% 팩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좀 시켜봤어요. 둘이 요거 주고 가슴 트래핑해서 이쪽 저쪽 막 이런 트래핑 막 이런 것도 해보니까 너무나 기본이 없는 거야. 제일 처음에는 그 친구도요. 그 친구도 제일 처음에는 만만하게 저를 생각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삼촌 아니 할아버지를 하니까 막
그래 한번 자랑이나 한번 해보자 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빡빡 끼더라고. 저한테 그랬다고 그러잖아. 건들건들해서 왔는데 성희가 나를 딱 보는 순간 성희가 저한테 착 첫마디가 이름이 그 친구가 가만히 있어봐. 이름이 누구야? 어쨌든 이름 그 친구가 이름이 뭐죠? 나이 먹으니까 참. 삼촌 우리 누가 삼촌 엄청나게 축구 잘하게 생겼대. 저는 그 의미가 뭔지 알았어요. 제가 여러 번 애들을 다뤘잖아. 수많은 애들을. 그래서 그 얘기는 한마디로 나를 걔 스스로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딱 보니까 생기서부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그런 게 있잖아. 그런 느낌 있잖아. 아무리 어리다 하더라도. 그래서 막상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한국 축구를 저는 잘합니다. 그런데 아마 박문성이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축구 아무나 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감독만 있으면 그냥 다 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쨌든 깊이가 아무나 제 방송 다룰 수 없는 방송이라고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축구도 저한테 30분만 그럼 자기 주장 그 30분 해. 그러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응?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방송을 제가 나왔어요. 이게 저한테는 가장 힘든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한테.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 어려운 방송이죠. 근데 저한테는 별로 어려운 방송 아니라고요.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어려운 것은 시간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시간 때문에. 자, 오늘 또 이 제대로 된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저한테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30분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상이몽이라는 얘기 나왔어요. 동상이몽. 이 얘기도 굉장히 깊은 의미입니다. 중국과 한국이 지금 동상이몽이에요. 그건 정확하게 이 친구가 잡은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동상이몽이냐? 그것에 앞서서 제가 좀 개인적인 좀 얘기 좀 하면서 이해를 좀 강구시킬게요. 제가 늘 한국의 오늘날의 그 남북 문제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천안함이 딱 터질 때, 천안함이 딱 그 사건이 터질 때, 제가 그 당시 저는 벌써 딱 알았어요. 그리고 천안함이 당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말 중요한 사건이다. 우리 민족에 있어서.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저는 천안함을 만약에 어느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이라든가 이쪽에서 해결 못한다고 그러면 절대 남북은 이제는 뭐 한강 이북은 중국한테 내줄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그래서 천안함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냐 우리 민족한테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민족이 고려 왕건 때 고려가 고구려 후예로 고려를 이름을 벌써 진 것부터가 민족 DNA가 민족의식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 선조들이라든가 지금의 우리나라 사람들도 바로 이 의식은 굉장히 강해요. 민족의식.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사실 알고 보면 독특한 민족이거든요. 북방 유목민족이라고 그랬죠. 언어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과 우리만 쓰고 있죠. 이런 첨가는 없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말처럼 독특한 구조는 없어요. 우리나라 말 외에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비슷해요. 심지어 중국과 영어도 순서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목적어, 주어, 서술어 배치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만 틀려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이 조선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얘기하자고 그러면 아주 징한 놈들이에요. 징한 놈들. 자, 왜 징하냐? 그 민족의식이 장난 아니라니까. 그래서 자, 예를 들면은 중국이란 나라가 뭐 중원하면은 중국은 중원이잖아. 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중원은 한국과 진나라 때 수도 함양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중원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자, 일직선 거리로 위구르가 서쪽으로는 위구르, 뭐 티무르 이런 나라도 있고
남쪽으로는 또 뭐 베트남, 안남마 이런 나라도 있고, 뭐 북쪽으로는 과거에 뭐 몽고 지방 뭐 저기 러시아 거의 군해까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직선으로 딱 수직으로 딱 거리를 보면 대한민국은요 상당히 가까운 편이에요. 다시 말해서 중국이 복속한 이구르보다도요 대한민국은 훨씬 가까워요. 그런데 중국은 어쨌든 저쨌든 그것이 뭐 침략을 했든 아니면 동화가 됐든 다 중국이란 나라 속에 한 나라가 됐어요. 다 중국이 식객에서 점령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만 아직까지 안 남아 있어요. 아예 남아 있어요. 이렇게 민족 언어도 남아 있고, 자 이런 나라예요. 아주 징한 나라죠. 얼마나 징한 나라면 그렇게 중국이 그렇게 몇 세기 동안 그렇게 작업을 했어도 이 나라만 아직 복속을 못했겠어요. 반대로 중국은 반대로 저 나라마저 언젠가는 복속을 해야 되는데 남한 한강 이남은 워낙 뭐 너무 힘들어서 남한은 그래서 한강 이북이라도 복속시키자.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반대로. 자 고려 때 얘기입니다. 고려 때는 원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쿠빌라이. 그래서 그 나라가 아닌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다 복속했어요. 그러면서 고려도 복속했어요. 복속할 뻔했어요. 공료를 받았어요. 공료. 각 나라에 다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공료들은 무슨 일을 시켜도 그러잖아. 뭔가 이렇게 눈치라든가 뭐 예의법도라든가 궁중에서 하다못해 무슨 뭐 허드렛 일을 시켜도 뭔가 마음에 안 차. 그렇지만 고려 공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똑똑하고 법도도 예의법도도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뭔 일을 시키면 파딱파딱하고 그러니까 되게 원했어요. 공료를. 고구려 공료를 최고 높이 쳤어요. 원나라가. 아닌 게 아니라 원나라는 그리고 결국은 원나라는 이 나라를 고려만큼은 다른 나라는 다 복속했는데 고려만큼은 사둔관계로 그냥 둡니다. 사둔관계라는 것은 여기서 사두는 대등한 관계거든요. 독립적인 관계고. 자 이렇게 고려국은 그대로 놔두요. 힘으로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대로 놔두요. 자 이때 위기였어요. 그런데 가장 위기였죠. 다시 말해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도 중국에 될 운명의 아주 가장 위기였죠. 그런데 쿠빌라이가 아니야 고려국은 놔도 그냥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거는 뭐다? 그것도 우리 고려라는 나라 사람들이 아주 독특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똑똑한 부분도 있죠. 어쨌든 독특했어요. 그래서 놔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자 이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방송에 앞서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이해할 부분이 뭐냐면 제가 옛날에 저는 그 천안함을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오늘날 천안함 사태가 터지자 자 저는 뭐 워낙 전문가니까 그쪽에서 그래서 뭐 천안함 터진 날부터 저는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판을 알죠. 저 코로나도 비슷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정치판이 어떤 정치판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단박에 알 수 있죠. 코로나도 저는 제가 아마 제 해석이 맞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다. 우리나라가 무지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골 때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좋게 얘기하면 한강의 기적 같은 것은 좋게 얘기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뭐 하여간 골 때리는 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함은 제가 무슨 뭐 전문가가 설사 제가 그쪽에 전문가 하필이면 그 중요한 사건에 제가 하필이면 옛날에 해양대학교 내가 항해사까지 했잖아. 하필이면 저는 천안함 사건을 뭐라 했습니까?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묘청의 난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다. 신채호는 묘청의 난을 대한민국 5,000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저는 아니야 천안함이야 라고 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자 그거는 왜 그래요? 이 천안함 문제를 해결 못하고 그대로 놔둬버리면 다시 말해서 이명박 정권이 만든 대로 그대로 놔둬버리면 북한은 그냥 중국으로 넘어가요. 사실 저번에 남북 교류 문제인데
김정은의 그 남북 대화가 결국 실패한 것도 천안함이 있어요. 천안함이 있는 한 안 돼요. 그 당시 언론에서도 진짜 제가 예상한 대로 그랬어요. 아니 40유경사한테 진정한 사과도 안 한 놈들한테 무슨 겨루냐 이런 언론 글들이 막 난무했다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방해꾼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딱 막혀서 안 된 거죠. 김정은이도 문재인을 소대가리라고 까는 것도 아마 김정은이가 그러면 왜 김정은이는 문재인을 소대가리라고 까면서 그렇게 뭔가 작업을 남북 그 관계에서 그 작업을 그 위대한 일을 하려다가 한때는 동지였는데 나중에 엄청 실망하잖아. 현실을 인식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확 돌아섰잖아. 포기했잖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천안함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김정은은 잘 모르겠네요. 김정은이가 그 정도 똑똑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뭐 그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는 어찌 보면은요 두 가지가 굉장히 아쉬웠다 할 수 있어요. 그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남북 이륜 제가 말했잖아요. 고려라는 왕건이 고려를 세울 때도 세상에 우리는 고구려 후예다. 고구려 땅 영토 회복. 자, 요게 우리 징한나라. 바로 이런 어떤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쿠빌라이도 원나라도 고려만큼은 제 독소가 안 되겠다. 쟤들은 민족의식이 엄청난 애들이다. 똑똑하기도 하고 그래서 놔뒀다니까. 그냥 사등관계 대등관계를 놔뒀다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인들은 누구나 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 야, 고구려 영토, 우리 광개토 대왕님의 영토, 그렇다고 그러면 남북 통일, 우리가 이제 분단된 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 문재인한테 당시 뭘 두 가지를 바랐겠어요? 두 가지 크게. 제가 볼 때 하나는 언론 좀 통제해라, 이 새끼야. 대통이라는 새끼가 언론 이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언론에서 개 싸가지 없이 그 조선일보 이런 새끼들 그딴 식으로 보도하는데 그걸 가만 놔두냐. 에라이 소대가리. 자, 이랬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천안함 해결해, 이 새끼야. 그거 하나 해결 못하냐. 그거 해결 못하고 우리랑 한다고야. 자,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억하심정에 소대가리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거 바로 현실 인식이죠. 나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떤 정권이 와도 어떤 진보 정권이 와도 이걸 해결을 못 하는구나. 그렇게 저 남쪽은 보수 쪽에 완전히 장악당하고 있구나.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돌아선 거죠. 이렇게 봐야 되죠. 자, 요런 부분을 요런 친구들은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상이몽이라는 얘기도 사실 나온 거예요. 자, 천안함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자고 그러면 왜 이게 그렇게 힘드냐. 제가요, 사실은 우리 대학교 친구 중에서 소견 얘기할 수 있는 동기가 있어요. 강주 출신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친구는 저는 알 거다 싶어서 천안함 얘기를 하는데, 아니,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국가에서 발표가 안 되고 아직 미제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잘 모르잖아. 사실 팩트를. 그러니까 넘어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굉장히 실망했어요. 야, 그게 국가에서 이렇게 발표해서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권과 국민의 이해관계가 같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당시 정권과 국민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요, 그게 조작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래서 그 문제는 국가가 발표한 것을 기다리고 지켜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실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게 새끼야, 그게 국가에서 기다릴 그런 상황이야, 이놈아.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거지, 이 사람아. 그래서 내가 내비뒀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 뒤로는
세월호 때문에 또 그런 적이 있어요. 세월호. 그건 6년 선배입니다. 이 양반이 그 당시 세월호가 이제 뭐 어떤 뭐 괴물체가 뭐 부딪히고 가버렸다 이런 얘기가 돌 때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선배가 그런 애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저는 해야 하는데 나온 사람이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형님 뭔 말이에요 지금. 그거는 애들 얘기고 그거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그리고 너무나 정확하잖아. 그거는 사망사가 25살 한별이었다니까. 25살짜리 첫 항해였다니까. 첫 항해. 거기다가 첫 항해에다가 늦게 출발했잖아. 늦게 출발해서 그 변침을 해야 될 구간이잖아. 거기가 병풍도가 쭉 내려가다가 인천에서 쭉 병풍도까지 내려가다가 오른쪽으로 제주도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변침 구간이라니까. 그 구간이 8시. 원래는 그 배가 7시에 출발하는데 밤 7시에 출발하는데 9시 출발했잖아. 안개 때문에. 그러니까 2시간 지연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7시에 출발했으면 그 변침 구간은 일항사가 담당이잖아. 왜냐? 8시가 아니라 6시경에 6시에 거기를 변침해야 되니까 아침 오전 6시에 6시 한 30분에 그러면 일항사 담당이라고 일항사 당직 구간이라고 시간대라고 그럼 일항사는 경험이 많잖아. 그래서 그냥 천천히 하면 되잖아요. 천천히 움직여야 돼요. 왜냐? 배라는 것은 참 웃겨요. 더군다나 그 배는 위가 무거운 상태잖아. 아래가 가볍고. 다시 말해서 중심 복원력이 아주 나빠요. 이런 배는요, 까딱 하면 넘어가 버려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 화물차 기사가 오른쪽 현에 있었던 기사가 담배 하나 피러 나왔다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하잖아. 저는 그것 보고 답이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그 담배 피러 나온 기사 말에 의하면 그 변침 구간에서 너무나 서서히 엔진 자체도 렁업 엔진에서 데드 슬로우로 낮춰야 돼요. 배를 낮춰야 돼요. 스피드를. 그러면서 오도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틀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리서 가야 되죠. 거기를 변침 구간을. 그런데 그 사망사가 몰랐던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 모릅니다. 그거. 알 것 같죠. 대학에서 다 배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참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못 알아들으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는 사망사의 잘못이죠. 경험 미숙이죠. 그리고 복원력, 배 문제도 있었고요. 어쨌든 인재 맞죠. 그런데 그거를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것에 해외대 출신 제 6년 선배가 그거를 동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형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 하니까 뭐라 하냐 저한테. 그래도 내가 너보다 배를 6년을 더 탔는데 6년 선배거든요. 그래도 내가 더 잘하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형님이 저보다 주식을 훨씬 더 많이 오래 하셨는데 왜 주식 얘기는 저한테 듣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 그 6년 더 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역량의 문제죠. 역량의. 자,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얘기인데 천안함 저것도요. 어지간해서는 모릅니다. 저를. 제가 볼 때는 우리 해대생이 모르잖아. 벌써.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번에 청문회 때 방첩사령관이라고 여인형이 나왔어요. 여인형. 근데 그 방첩사령관은요 별 3개짜리거든요. 근데 원래는 기무사였던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군대 놈들이 싫을 거 아니에요. 문재인은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천안함의 본질도 알고 왜 저놈들이 천안함을 저렇게 조작을 했는지도 그 이유도 알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진실을 밝혀내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밝혀내려고 그랬는데 당시 이명박 정권에서 이게 참 뭐랍니까? 그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죠. 골든타임이라고 천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왔어야 됐어요. 5년이 안 지났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입장에서는 그 골든타임을 벗어나 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다음 정권이 박근혜면 되잖아. 그러니까 박근혜랑 독대했던 거죠. 2시간짜리 독대했습니다. 언론 다 제끼고. 제가 볼 때는요, 그 독대 때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 참 궁금하죠? 저는 천안함 얘기 들어갔을 것 같아요. 박근혜 씨, 다 좋은데 박근혜 씨는 좀 정치 센스가 좀 없어. 괜히 원리 원칙 찾고 그래. 그러면 만약에 이번 당신 정권에서 천안함 분명히 진실 밝히지 않은 세력들이 있을 거야. 그래도 똑똑한 애들 있잖아. 응? 그리고 너무 취약하잖아. 사실 우리의 조작 이게 누구나 알 수 있잖아. 솔직히 아무리 국민이 어리석다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증빙을 대고 그러면 다 밝혀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당신 그때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원리원칙 내세워서 그래 버리면 안 돼. 왜냐? 잘 알아들어. 이 천안함을 우리가 조작한 것은 당신의 아부지랑도 관련있어. 우리의 메인 스트리트 뭐야? 우리 정치, 근대화 세력들, 우리나라를 이렇게 살린 세력들, 사실 8.15 해방되고 사실 친일 세력들이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다 싫어하는 친일 세력들이 이 나라를 살린 거야. 그만큼 이만큼 부강하게 만든 거야. 일본을 따랐기 때문에 일본의 행정이라든가 일본의 법이라든가 일본의 또 발달된 기술이라든가 이걸 그대로 전수받고 그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세웠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근대화 세력이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당신 아버지잖아. 응?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 메인스트림이 계속해서 정권을 앞으로 잡기고 번창하기 위해서는 저 포퓰리즘 세력들, 저 빨갱이 세력들, 진보 세력들, 저 북한을 쪼가는 세력들을 어쨌든 하여간 눌러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는 천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당신 나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이해가? 이제 이해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절대 그거는 원리원칙 내세우면 안 되고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철저하게 이거는 막아줘야 돼. 왜? 이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야. 중요한 거야. 나 그것이 아무래도 걸려서 나 다 해줄게. 당신이 원하 나는 조작까지 해서 당신 대통령 당선시켜줄게.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해야 돼. 왜? 골든타임이니까. 바로 문재인 저 정권이 넘어오면 바로 천안함 따질 거야. 그래서 골든타임이야. 그래서 우리는 당신한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당신이 조작을 해서라도 여론 조작을 해서라도 우리가 당신을 대통령 당선시켜 줄 텐데 내가 자신 있어. 저 정도도 있고. 그런데 당신을 일단 믿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독대한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 알고 넘어가자. 나랑 당신이랑 싸운 거 이런 문제가 아니야. 사이 좋고 안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지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달 왜 독대했겠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잖아. 그것도 2시간이나. 그것도 언론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저는 천안함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천안함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여인영 얘기를 하느냐. 여인영이란 사람이 방책사령관인데 나와서 그 당시 민주당의 부승찬 의원이거든요. 부승찬 의원은 굉장히 똑똑한 의원이에요. 이 의원도. 공사 46개에다가 엄청 용인에서 출마한 의원인데 어쨌든 그런 의원이에요. 자, 여인영이는 방첩사령관이에요. 원래 기무사였던데 문재인 때 격하됐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방첩사령관으로. 자, 이거는 이제 윤석열이가 뽑은 거죠. 여인영이를 세운 거죠. 그런데 불려서 나온 여인영이 방책사령관이 민주당 의원 부승찬이를 노려보는데 정말 증오의 눈빛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싫어하는 눈빛. 오만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대부분 지금 다 그래요. 국회의원 앞에서. 그런데 참 국회의원이라는 것 자리는 대의정치고 민주정치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공화국이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이야말로 국민을 대표하는 주인이에요. 국회의원이 굉장히 신성한 직업이에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국회의원한테 더군다나 그건 청문회입니다. 청문회 자리잖아요. 살림을 잘했냐, 일을 잘 봤냐, 우리 국민이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부른 거잖아. 그러면 거기서 불려나온 새끼들이 오만해야 돼요, 여러분들. 눈으로 막 째려보고 국회의원이 뭘 물어볼 때 족가지 마라 그러고 나 대답 않겠어. 그래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이상한 게 요즘은요,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알기를 이렇게 젖으로 보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오만하게 그렇게 대답을 해도 멋있다 멋있다 이래요. 참 희한한 나라죠 여러분들. 이런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여인형이 나와서 진짜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심하게 했거든요. 국회의원한테, 대국회의원한테.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그 문제의식이 없어요. 오히려 여인형이 똑똑했다, 할 말했다 이렇게 무슨 할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아 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이 여인형이라는 사람은 방책사령관인데 부승찬이 민주당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 중어스러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이유를 그럼 왜 그럴까? 그 사람들 입장에 여인영이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념입니다. 한마디로 여인영이는요 천안함을 진짜 국가가 발표한 대로 그대로 알고 있는 친구예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자 북한이 우리를 46원사를 때렸어. 자기 후배들을 때렸어. 그래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민주당 저 새끼들은 그것에 대해서 북한 편을 들라고 그러고 이것에 대해서 뭐 이상한 뭐 태도를 보이고 자, 저 개새끼들. 자, 이런 모습이었어요. 다시 말해서요. 신념이라고. 그거는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서 31분이면 여기서 제가 일단 보낼게요. 자, 시진핑입니다. 시진핑. 자, 그럼 빨리. 자, 시진핑이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중국인들도요, 지금 하고 있는 북한이 우리나라다. 동북공정, 고구려, 발해, 우리나라다. 원래 우리나라다. 자, 요게 조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걔들 나름의 신념이에요. 걔들은 역사를 통해서요, 당연히 고구려가 자기 나라인 거예요. 발해가 자기 나라인 거예요. 북한을 복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그거는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렇겠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심각하네. 진짜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바로 중국이 접수하든 아니면 전쟁을 하겠네. 이게 아마 비로소 이해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